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호전 과정을 정확하게 아는 시리즈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호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얼굴 지루성 피부염이 어떻게 호전되는지, 그리고 타입별로 뭐가 어떤 식으로 좋아지는 게 진정한 호전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이 가장 잘 생기는 두피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인 얼굴 지루성 피부염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보통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진단이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번째 진단은 쉽습니다. 두피가 붉어지고 가렵고 두피에서 각질이 생기고 두피에 모낭염이 생기고 하는 게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거든요. 근데 다른 질환과 혼동되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두피 질환은 지루성 두피염 하나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건성 같은 경우에 이제 지루성 두피염에 이제 가피형 타입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건성 같은 경우에 다른 부위에도 생기는데,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경우는 주로 두피에만 주로 생기고, 그리고 얼굴이 붉은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아토피랑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아토피도 마찬가지인데 머리에만 생기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몸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으면 아토피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경우는 두피를 중심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머리가 가렵고 머리에 뭐가 나고 머리가 이제 딱떡지고 짓물라고 하는 건 지루성 두피염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이 틀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에 대한 치료라고 했는데, 이제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경우는 열 대사 장애에 의해서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오면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머리, 얼굴에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치료 역시도 그 열을 내려주면서 열순환이 잘 되는 쪽으로 해주게 되면 머리에 열이 내려가면서 머리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피부염이 낫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전 과정인데, 호전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치료를 끝마칠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치료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게 맞는 길인지를 모를 때 치료가 굉장히 신뢰를 잃고 그리고 방황하게 되는데, 정확한 호전 과정을 안다면 치료를 끝마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루성 두피염의 호전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부분의 습진성 질환들은 호전 과정이 동일하다고 했죠. 대부분 가려운 게 먼저 줄고요. 그 다음에 홍조, 홍반, 홍종이 줄면서 붉은 피부가 줄어드는 그런 아주 매우 특징적인 과정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붉은 피부가 줄면서 가려운 게 줄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진물이 준다거나 태서나 색소 침착 같은 게 줄게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태서나 병변이 존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같이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경우에 태서나가 되는데, 지루성 두피염의 얼굴 병변이나 머리 병변은 태서나가 되지 않습니다. 태서나가 되는 부위는 어디가 있냐면 등 쪽입니다. 등. 척추뼈 사이를 긁음으로써 태서나되는 부위가 존재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경우는 뒷목 쪽에 태서나되는 부위를 빼놓고 얼굴이나 두피에는 태서나되는 부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루성 두피염의 일반론적인 호전 과정을 한번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쓴 경우와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은 경우로 나누는 게 맞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머리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강도 높은 외용제를 오래 쓰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머리는 머리털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냥 빨리 낫자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외용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스테로이드를 오래 쓴 경우에 이제 끊게 되면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근데 리바운드 현상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3개월, 4개월, 1년 전에 쓴 게 지금 나타나냐? 그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최근 한 달 이내에 사용한 경우에 리바운드 현상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끊으면 증상이 심해지는 거죠. 홍조형 타입 같은 경우는 붉어지는 게 심해지고,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진물이 많이 나는 형태를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가피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딱지가 더 두꺼워지면서 점점 넓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겠고, 모낭염 타입 같은 경우도 점점 모낭염이 더 심해지는 그런 타입을 보이게 되겠죠. 지루성 두피염 같은 경우 리바운드 현상은 얼굴 지루성 두피염이 1, 2주 정도 리바운드 현상이 생기는 거에 비해서 약간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테로이드를 좀 더 오래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두피 자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두피는 어떻게 해요?
머리털을 감싸고 있죠. 그래서 열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열이 잘 발산이 안 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생겼을 때도 그 지속 시간이 좀 더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잘 때 머리를 베개에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베개에 머리가 마찰이 됩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게 되겠죠. 즉 피부염에서 가장 안 좋은 압력과 마찰이라는 악화인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에서 리바운드가 생기는 그런 악화 과정일 때 수면을 통해서 악화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바운드 현상이 좀 더 더디게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루성 두피염의 호전 과정도 얼굴 지루성 피부염과 마찬가지로 타입별로 약간의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지루성 두피염의 타입을 우선 나눠보면 첫 번째는 홍조형 타입입니다. 두피가 붉은 거죠. 두피가 빨간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붉습니다. 그러면서 두피가 약간 기름지면서 그죠? 머리에서 약간의 냄새가 나는 경우, 그리고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오일리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습지형 타입인데요. 두피 자체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삼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피가 짓무르는 타입입니다. 일반론적으로 얼굴 아토피나 얼굴 지루성 피부염의 습진형 타입이 머리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머리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삼출물들이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타입은 가피형 타입인데, 습진형 타입에서 가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딱지가 두껍게 앉는 형태인데 그 딱지가 사라지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타입입니다. 즉 습진형 타입의 악화형 버전일 수도 있고 만성화형 버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낭염 타입입니다. 두피염 자체가 심해지면서 홍조형 타입 혹은 습지형 타입에다가 모낭염이 같이 겹쳐지는 그런 감염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지루성 탈모라고 하는데, 지루성 피부염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모근에 염증이 퍼지게 되겠죠. 그러면 모근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지루성 탈모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지루성 두피염의 홍조형 타입입니다. 두피 자체가 굉장히 붉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두피의 특징이 있어요. 머리가 붉어도 스스로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머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처럼 얼굴이 붉다는 게 보이죠. 근데 두피가 붉은 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홍조형 타입 같은 경우는 붉은 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하게 되면 가려움이 줄면서 홍조가 주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습지형 타입인데요. 지루성 두피염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로 번지기 쉬운 형태죠. 그래서 홍조형 타입이 오래돼서 습지형 타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가 짓무르면서 끈적끈적한 삼출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떡지고 그죠? 머리가 말라 들어가면서 가렵고 하는 경태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부위는 측면 쪽과 두피, 후두부 쪽에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베개를 베게 되면 이제 머리가 많이 눌리기 때문에 이쪽이 더 가렵고 열 발산이 안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긁기도 쉬운 부위거든요. 그래서 후두부나 이런 측면 쪽, 그죠? 머리가 잘 베개에 닿는 부위에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 치료가 되면 어떻게 되냐? 가려운 게 줄면서 삼출물이 주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특징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뭐냐면 상피화되는 과정이죠. 딱지가 생깁니다. 근데 머리이기 때문에 딱지가 굉장히 두껍게 생깁니다. 그래서 모발과 딱지가 같이 엉겨버립니다. 이래서 딱딱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딱지를 띄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절대 딱지를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딱지를 두껍게 최대한 보존하셔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막 엉겨서 많이 불편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걸 참으셔야 돼요. 그러면 딱지들이 딱 엉기게 되면서 이 두피 자체가 낮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들뜹니다. 그러면 머리랑 딱지, 가피만 남게 되고 그 밑에는 호전되는 상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때 이 딱지들만 싹 제거해주면 낫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지가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악화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습지형 타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악화되는 게 아니라 상피화되는, 낫는 과정에서 딱지가 생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피형 타입이라고 하는데, 습지형 타입이 만성적으로 경과되면 머리에 딱딱한, 그죠? 굉장히 딱딱한 쿠키 같은 그런 병변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가피형 타입 같은 경우 호전되는 건 가려움증이 줄면서 이 딱지들이 제거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제거되면서 사실은 가피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낭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머리가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빠지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니까 탈모에 대한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옆머리 같은 경우에 이제 가피가 많이 생기게 되면 머리가 훌러덩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감염형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세균들이 모낭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굉장히 참기 힘든 두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만지면 아프고 만지면 아프고 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질환이 바로 감염형 타입입니다. 그래서 모낭염이 좋아지게 되는데, 모낭염이 좋아질 때는 사실 악화 호전을 굉장히 크게 반복된다고 했죠. 그래서 좋아질 때는 이제 베개 증상에서 그죠? 30 이렇게 쭉 줄었다가 다시 50으로 올랐다가 다시 10으로 줄었다가 30으로 올랐다. 그래서 기복이 꽤나 크게 반복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모낭염이 잘 안 살 수 있는 두피 환경을 조성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약산성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샴푸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식초 샴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머리를 굉장히 약산성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모낭염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의 시간에는 지루성 두피염의 호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묘한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